네,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이례적일 정도로 9월 들어서 매주 한 차례씩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부양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연이어서 경기부양책을 3차례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발 경기 침체가 의외로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댐에 균열이 생기면서 하나둘 이상 징후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업체들이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은행들의 뱅크런 사태가 계속이 되면서 은행들이 실제적인 거의 그 지급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경기 화랑기였던 2018년도에는 스타트업 기업이 5만 개나 설립이 됐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1월부터 8월 달까지는 260개의 기업밖에 설립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소비도 위축이 되고 있고요. 당장 내일 발표되는 3분기 GDP 성장률도 4.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올해 성장률 목표 5% 내에 달성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2년 연속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침체 국면에 빠져들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부동산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1, 2차 경기부양책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연이어서 지금 3차까지 발표가 됐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경기부양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소장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 경기부양책 1차로 나왔던 9월 24일 날은 유동성 공급을 152조 원 정도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재대출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자금을 공급해 주기는 했지만 중국은 역대로 보면 이런 그 유동성 공급 정책이 구음에 그쳤고요. 또 마지막에는 그 자금 원래 목표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10월 12일 날 발표됐던 지방의 그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방 그 부동산 개발에서 자금을 수혈해 주는 문제, 또 장기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은행의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서 은행을 구제해 주는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정책들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예상보다 큰 재정 자극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조여왔던 나사를 확실히 풀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 시장 원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국진 민태라든지 공동 부유 정책도 이제 어느 정도 중단시키고 시장 질서에 맞는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자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계속 땜 방식 정책을 쓰다 보니까 주시장도 실망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발표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패키지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이후에 한때는 35%까지 증시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 널뛰는 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결국 경기부양책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전으로 좀 돌아가는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 시장에 90년대생들 후반에 태어났던 젊은 층들이 중국 증시의 그 국경절 연휴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아주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신고가 종목을 쫓아간다든지 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주시장의 급변동을 좀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 증시도 당분간 정책 시장에서 움직였다가 이제 개인들 중심의 변동성이 큰 장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 증시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를 보는 시각은 중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 간에는 상관계수가 0.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시장이라는 거죠. 국제 시장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미 대선을 앞두고서 위험 자산을 축소한다든지 또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졌을 때는 신흥국 중 특히 그 세계 경제에 그 민감한 우리나라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또 일본 증시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하고 대신 중국물 ETF를 편입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ETF 쪽을 사지 실질적으로 중국의 주식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입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것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세계은행에서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또 전망치를 보니까 4.7%에서 4.9%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지금 세계은행의 전망치와 골드만삭스의 전망치의 괴리감이 상당히 큰데요. 소장님은 어떤 쪽이신가요, 혹시? 네, 세계은행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이같이 보는 거는 지난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가 왔을 때 4조 위안의 재정 정책을 쓰면서 중국 경제를 2009년도에는 1.6% 올렸고요. 2010년도에는 2.2% 끌어올렸는데 이때 GDP 대비 규모가 한 12% 정도 되는 재정 정책을 썼습니다. 이번에 재정 정책 규모는 정부가 푸는 1조 위안 유효 수요 정책은 GDP의 0.7%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성장률은 0.2%밖에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가 내년도에도 다시 재정 정책에 의해서 U자형, V자형 성장보다는 오히려 L자형 성장에 가까운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에서 항상 5% 성장률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4.3%면 한참 모자라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중국은 지금 정책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재정 정책들이 발표되는데요. 시기는 10월 말에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예. 여기서 구체적인 재정 정책 중에서 SOE 사업 정책이라든지 소비 쿠폰 발행과 같은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규모가 1조 위안 내이기 때문에 시장이 요구했던 10조 위안 정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이 나와야지 예. 중국 경제가 반등하는데 이런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국경절의 연휴 기간 동안 주택 판매가 상당히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부동산 대책이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현재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업체를 대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화로 따지면 한 34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동산 정책 발표는 좀 시장에 먹힐 수 있을까요? 네, 그 우량 부동산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들의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실제 자금난에 봉착되어 있는데요. 예. 이 자금을 좀 받는 그 측면이라면 아무래도 그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갔던 국유 부동산 개발 회사들한테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엄청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있는데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원 지원을 좀 못 받기 때문에 부도 흐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중국 정부가 이제 부동산 부양이 나섰기 때문에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가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전체 그 중국의 빈집이 무려 9천만 호 정도가 되는데 이 집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 도시들 3선 이하 도시들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그리고 공장 폐쇄, 그리고 주택의 노후화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주입해서 빈집을 매수해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입주하게끔 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30개 도시만 하더라도 무려 600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식 잃어버린 30년이 중국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 전 세계의 그 경제에 가장 그 우울한 악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내년에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